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악본 부설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육군에서 사격 훈련 중에 일병이 얼굴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뉴스를 보면서 제가 군대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제보 창구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6대전이 전한 제보 내용입니다. 6대전은 사망한 A 일병이 무릎 쏴 자세에서 서서 쏴 자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총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타깝게 사망을 했다고 했는데 사격 훈련간에 무릎 쏴 자세에서 서서 쏴 자세로 변형을 하다가 총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실질적으로 K2가 상당히 깁니다. 총이 길기 때문에 손에 방아쇠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에 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또 자세도 보면은 무릎 쏴 자세에서 서서 쏴 자세로 변형하는 거는 무릎 쏴 자세에서 그냥 그대로 총구만 바닥으로 내리고 일어서서 서서 쏴 자세만 취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격장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끄러지면서 자기 총에서 나온 총알이 자기 얼굴로 날아갈 확률이 엄청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고가 난 것은 그 인원이 심적인 부담에 의해 가지고 자살이 아닌 이상 정말 우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일어나기 힘든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격 자세를 보시면 지금 이게 그 육군 훈련소 훈련 부사관 같은 분이 이제 자세를 이렇게 하는데 항상 보면은 사격을 할 때 격발을 하고 나서 총구에서 손가락을 밖에다 대죠. 이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게 숙달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죠. 사고 당시 해당 부대에서는 소총과 실탄을 조리한 병사들의 일명 실전형 전투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총기를 거치대에 고정시켜 놓고 표적을 맞추는 사격 방식 대신 실전 전투 상황을 가정해 엎드려 쏴, 무릎 쏴 같은 사격 자세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사격 연습을 하는 그야말로 실전적 훈련입니다. 원래 기존에 했던 육군에서 사격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술적인 사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명한 유튜버들이 보면은 보통 이제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죠. 특수부대랑 이제 일반 육군하고는 보병하고는 이제 전술 자체가 다릅니다. 보병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하기 그 사격 같은 경우는 병기본 과목에 속해 있습니다. 병기본 과목은 전술적인 과목이 아닙니다.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과목으로 이제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거죠. 그 12개, 그때 우리 당시에는 12개 정도 됐는데 다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K2 소총을 이제 개인하기로 치면은 그거를 사격을 할 줄 아냐,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할 줄 아냐, 그리고 그게 고장 났을 때, 그러니까 기능 고장이죠. 기능 고장이 났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분해 결합을 이제 하겠죠. 손질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할 줄 알면은 그거는 개인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초적인 어떤 그 기본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리에서 사격을 빨리 조준을 한다든지 한다든지, 근거리에서 그럴 상황이면은 나도 위험하고 적도 위험한 상황이겠죠. 대치된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격 기술이 좋다고 해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압도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격이라는 것은 뭐 그 지금 뭐 특수부대 이근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영상에서 혼자서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오히려 전술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은 전쟁을 했을 때 보면은 물론 이제 압도적인 전력으로 적이 도망을 가고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조준 사격을 하지만 그게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조준 사격 하는 사람이 없죠. 다 보면은 조준 사격이 아니고 이렇게 총을 이렇게 쏘죠. 이렇게 안 쏘고 죽을까봐. 그리고 뭐 한국 군인들이 남자들이 다 갔다 오고 저도 갔다 오고 했지만 저도 이제 사격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만약에 나게 된다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도 보면은 예비역이나 전역한 간부나 병사들이 다시 이제 군대로 가서 사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의 한국 남자라면은 다 군대를 한 번씩 갔다 왔기 때문에 총은 다 쏠 줄 알지 않습니까?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군이 엄청나게 한국 군인이라기보다는 그 한인들이 스스로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난 그 인원들하고 총으로 진지도 구축하고 해서 하는 거 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미군들이 뭐 이런 유튜브에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전차를 운전할 수 있냐, 뭐 사격 자세 어떠냐, 사격할 수 있냐 뭐 물어보면 못하는 사람이 없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훈련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안전이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많은 경험과 어떤 정형화된 교육의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세를 바꾸면서 자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총이 자기 탄이 맞는 거는 저는 이제 솔직히 상상은 잘 안 갑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전진 무이탁 할 때 이제 자세를 잡았다가 자세를 뭐 100m는 이제 그 무릎 쏴로 하고 200은 앉아서 하고 250은 엎드려 쏴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 자세는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전진무이탁 자세를 취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했을 때 한 명이 그런 인원은 거의 없었는데 한 명이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손가락 이 방아쇠에다가 넣어놓고 있었던 거죠. 넣어놓고 자세를 변경하다가 그 이제 뭐 무릎싸나 엎드려싸 하고 나서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일어나는 그 단계에서 일어나면서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사격을 안 하기 때문에 총성은 한 발밖에 안 나죠. 탕 나는 순간 어디에 맞았냐면 기둥 앞에 있는 그 이렇게 지붕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기둥이 있거든요. 쇠 기둥. 거기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땡 하면서 그날 그 친구는 이제 보호관심 병사로 찍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욕 먹고 전역할 때까지 이제 그 걔의 어떤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안 좋은 그런 이제 뭐 교보제 같이 뭐 그런 걸로 남아 있었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게 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총을 자기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진짜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뭐 아침에 구보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주둔지에서 이제 직결지로 이동하는 81mm 이제 인원 중에 한 명이 쓰러져 가지고 거의 이제 사망할 뻔했었고
그 다음에 뭐 자살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목을 메고 자살한 친구도 있었고, 예.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군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 있는 그런 인원들이 와서 생활하다 보면 지휘관들이나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런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 지금 같은 상황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국가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 그 부모님들 위로하고 뭐 그 사망한 인원의 어떤 명예를 뭐 살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뭐 이런 어떤 저런 시도 좀 더 잘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시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안전교육, 그런 교육을 잘 했는지의 여부, 잘했는데 개인이 안 했는지 아니면 아예 하질 않았는지. 근데 보통 다 사격을 하면은 다 안전교육을 다 하죠. 기본적으로 사격장에 그 수칙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읽으라 하고 복창하고 원래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원래 뭐 안전바를 뭐 해가지고 뭐 해서 사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전술적인 사격을 하다가 뭐 그랬다. 그 뉘앙스가 전술적인 사격을 하지 말라는 말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이렇게 해도 뭐라 하고 저렇게 해도 뭐라 하고 참 군인이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고난 그 병사한테도 명복을 빌고, 앞으로 좀 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되지만 실전과 같은 훈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있을 때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휘관마다 엄청나게 강조를 하지만 훈련은 훈련일 뿐입니다. 훈련은 훈련일 뿐이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 그 훈련한 대로 한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엄청나게 많은 어떤 다양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은 새로운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변수도 많고, 그 다음에 전투력이 많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처럼 지금 또 참호 전투 같이 또 참호가 또 이렇게 하면서 방어를 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또 대두되기도 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가장 군대에서 핵심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전쟁이 나면은 지금 현재 인원의 한 20, 30%는 시작하자마자 다 사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인원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나온지 동료들이 죽으면서 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부터 뭐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그런 확실한 교육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쪽 보고 저쪽. 구독 좀 해주세요.